이무탈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실 호위병이자 정예 상비군입니다. 정원은 1만 명이었으며 이들 중 1,000명 정도가 장교급이라 추정되어집니다. 부대의 구성원으로는 엘란과 메디아인 그리고 페르시아인 징집병 중에서 출중한 자들을 선발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무탈 중에서 최정예 1,000명은 황실 호위대로 임명되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들을 흠모하여 이무탈 궁수 복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동전에 새겼습니다. 오늘날 이들을 뜻하는 대표적인 명칭인 이무탈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리스식 표현으로는 아타나토이로 불리며 두 가지 표현 모두 불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사의 부대로 불리는 이유는 몇 가지의 요인에서 기인했습니다. 첫째, 결혼이 생기면 2만 명으로 구성된 예비대에서 즉시 보충하여 항상 정원을 유지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의 무장과 복식은 모두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상대했던 그리스인들은 아무리 죽여도 다음날 다시 등장하는 적을 보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시선에서 이무탈들은 문자 그대로 불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방옥으로 긴 나무 껍질이나 갈대 등을 엮은 방패와 물고기 비늘 같은 철판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다만 평시에는 경무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무기로는 사거장식이 끝에 달린 창과 활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중 사거장식은 창의 균형을 잡는 무기추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병사는 머리끈을, 장교는 부채꼴 모양의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아키나케스라는 짧은 검과 사가리스라는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이무탈의 복장 스타일과 장식된 문양은 당시 페르시아가 거느린 속주들의 상징을 담았습니다. 이는 키루스 대제 시절부터 신민들이 하나로 결속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무탈은 다채로운 무장을 했기에 전투에 임할 때는 먼저 후방에서 화살 공격을 가했습니다. 원거리 공격으로 적진이 타격을 입으면 전방이 근접무기로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무탈이 활약했던 동방의 전장은 낮은 훈련도에 경무장을 했던 징집병들이 주요 상대였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자국의 기병대와 이무탈을 비롯한 잘 훈련된 보병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팔랑크스와 중무장을 한 그리스의 군대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무장에서도 이무탈은 가벼운 방패와 몸통을 감싸는 갑옷을 착용한 것에 비해서 그리스의 호플리테스는 팔과 정강이까지 무장했으며 아울러 커다란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주무기인 창의 길이마저 호플리테스가 우세했습니다. 팔랑크스의 굳건함은 이무탈의 창과 화살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극인 호플리테스를 상대로 물러섬 없이 싸웠던 것을 봤을 때 평소 이들의 훈련도나 전투에 임하는 사기가 높았던 부대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들의 주요 전투로는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의 좁은 길목을 굳건히 지키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고전하고 있었지만 밀고자에 의해서 우에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장군 히다르네스의 지휘하에 이무탈들은 우에로를 돌파했으며 페르시아군은 마침내 잔존한 그리스 연합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기원전 33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와 이소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무탈도 그리스 용병 좌우에 포진하여 마케도니아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헤타이로이의 정광석화 같은 돌격으로 페르시아 좌측 경보병대가 돌파당했습니다. 이후 파죽지세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에게 도달합니다. 혼전 중에도 다리우스를 지키기 위해서 호위 이무탈들은 사력을 다해서 알렉산더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의 전선 이탈로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승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충원되어 적진으로 돌격하는 불굴의 전사 이무탈. 이들은 적군에게 불사의 두려움을 주었으며 페르시아에게는 불멸의 충성을 바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